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학 2 파이널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수업은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시험이 좀 여유가 있는 친구하고 또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인 친구들이 있어서 자료를 오늘 여러 가지 정적분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의 활용까지 모두 자료가 배부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적분의 문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적분의 활용 대표적인 문제를 뭐 한두 개 정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역시 우리가 두 개의 테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테스트의 문제들이 중요합니다. 그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개념은 많이 했기 때문에 시시콜콜하게 다 또 한번 설명한다는 거 시간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깜빡하고 안 가르쳐 준 내용, 물론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아빠 마음 클리닉 시간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좀 많이 왔어요. 이제 내신 때가 다 가까워서 그런지, 좀 많이 왔고, 또 조 교수님이 이제 시험 때문에 또 안 나오신 선생님도 계셨고, 그리고 그날 하필이면 또 코로나 3단계 학원에 3단계 발표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에 여러 인원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두 개의 반으로 쪼개놓고선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우리 친구 한 명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30번 문제야. 수능 30번 문제여서 선생님이 좀 힘도 들고 문제가 일단은 읽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서 이제 또 밥을 못 먹었어. 밥을 못 먹어 선생님이 굉장히 이 성격이 날카로워지거든. 날카로워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해설을 봤는데 한 해설이 한 100줄이 넘어가는 거야. 읽기도 싫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쓱 보니까 아니 너무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처음에 이제 너무 문제가 복잡해 보이면 풀이 방법이 안 보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아주 또 간단한 문제여서 요런 문제 한 번쯤 우리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이거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되는 문제이고 이래서 하나 선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의 주제로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보시면은 자 어디 준비해 놨는데 여기 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2019년 나형 7월달 교육청 30번 문제로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초기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습관과 정적분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 두 가지만 있으면 아주 빨리 풀 수 있다. 자, 30번을 우리가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여기에 필요한 요소들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정적분의 문제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 아하, 그렇구나. 이 부분이 보이는구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건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자, 우리 화면 잠깐 멈춰 놓고 여러분들이 문제 충분히 읽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한 다음에 다시 화면을 플레이 시켜 주세요. 그쵸? 음,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계속 마음이 좀 급한가 봐. 뭔가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내신 때가 와서 그런지. 자, 여러분들 다시 화면 살짝 멈춰 놓고 문제 충분히 읽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 시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충분히 생각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문제 읽으면서 이 문제 같이 풀어버릴게요. 자, x가 마이너스 3과 x가 a인데 그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해서
극값을 갖는 3차 함수 fx.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지 정확하게 극대극소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을 거야.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는 도함수 입장에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거나 아니면은 위로 볼록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어차피 도함수,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요거 아니면 요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야? 아하,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그래프 유형이다. 이것만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됐습니까?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3에서 극대를 갖는 경우, A에서 극소를 갖는 경우, 마이너스 3에서 극소를 갖는 경우, A에서 극대를 갖는 경우. 쉽죠? 자, 이제 GX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GX라는 함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fx를 쫓아가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 프라임 x에, 물론 여기는 t로 써 있지만, 그죠? 도함수를 정적분한 것이다. 0에서부터 x까지. 아하, 그렇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절대치가 붙었으니까 이 안에 피적분함수는 반드시 양수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양수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다시 이렇게 그리는 이 친구가 f 프라임 x의 절대값. 자, 이 그림이건 f 프라임 x의 절대값은 같은 그림이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요것만 이제 생각을 잘 해놓으세요. 그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f 프라임 x의 절대값. 자, 여기까지 이제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자,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의 절대값.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거랑 같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무엇이야? g-3은 마이너스 16이고 ga는 마이너스 8이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은 거야. 그러면 g0은 0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마이너스 3, a, 그리고 0 이렇게 세 종류가 중요한 문제풀이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 gx는 또 연속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gx는 극소값을 갖는다.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가정에 의해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fx,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자, 마이너스 3 이상일 때 gx의 그래프는 이랬는데 g-3이 16이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ga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6보다 작을 때고 마이너스 8은 여기쯤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fx 함수를 쫓아가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야? 플러스를 쫓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방향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a,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러면 0. 그러면 여기가 0, 0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됐죠? 자,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상식이 필요한데요. 여기 마이너스 3부터 경계값이잖아요. 그럼 이제 0, 마이너스 3, 그리고 f 프라임 t dt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야? 이게 바로
G-3인데 G-3은 방금 전에 마이너스 16 음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음수가 되는 이유는 P적분함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아래끝과 윗끝의 대소가 바뀌어 있죠. 우리가 아래끝이 윗끝보다 작고 fx가 양수인 경우에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가 양수가 된다는 것은 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가 양수인데 아래끝과 윗끝의 부호관계가 반대이니까 이 친구가 음수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 함수를 그리는 가장 기본은 점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G-2를 한번 생각해 봐. G-2. 그러면 이 친구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절대치 F'T, d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의 폭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이 음수의 폭이 더 줄어들겠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바로 G-3보단 클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방향 맞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가 뒤집혀서 플러스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예상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본다면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어떤 색깔을 쓸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자, A에서부터도 계속 양수잖아요. 계속 양수니까 얘는 계속 증가해서 0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계속 증가해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니까 이 친구는 극소를 갖는 경우가 생기지 않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가정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 여기가 마이너스 1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서 자동으로 극소가 이미 생겼으니까 다의 조건은 만족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가야지 0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8인데 이 중간에 0이 들어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쯤 0이 있고 여기쯤 0,0, 0,0이 있어서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증가하겠죠. 됐죠? 자, 이 친구의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그대로 대칭시켜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됐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요 아래다가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려볼게요. fx 그래프는 원래 요렇게 생겼을 거야. 요렇게. 그죠? 다시 이쁘게 한번 그려보자. 옮겨서. 자, 요거 그대로 내려서 요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넘겨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여기가 A, 즉 A,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가 0,0이 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래프하고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올라갈 거란 얘기야. 됐죠? 이 그래프하고 요 아래쪽 그래프하고는 대칭이란 얘기죠. 왜? 도함수가 대칭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연속이라고 했을까? 여기가 연결이 되어야 되죠. 이 그래프가 그냥 단순하게 정적분한다면 꼭 여기서 연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은 문제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그대로 올라가야지만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차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이니까 8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차도 8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칭이 되어서 이렇게 가면은 요 점의 좌표가 0,0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fx 함수 그래프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 저희가 마이너스 3이고 또 여기가 a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잖아요. 2대 1. 그럼 여기가 0이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아, 그러면 우리가 fx 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k에 x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자, 여기가 0이니까 x 됐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이나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6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심지어 k의 값이 음수인 것까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을 지난다 이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8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시면은 4k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넘어와서 8, 마이너스 4k k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구나 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fx를 완벽하게 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fx를 완벽하게 구했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k의 값이 마이너스인 것까지 해서 fx를 완벽하게 구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의 제곱에 x의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한번 이제 이걸 우리가 구해야 돼요. 자,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fx 더하기 gx의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 이건 무엇일까? 자,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1 요게요. 자, 우리 이렇게 형광펜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었고 여기 어디쯤 플러스 4가 나오겠죠. 그쵸?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4까지 우리가 정적분을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 친구를 좀 더 살펴보시면은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바로 y는 마이너스 8에 대해서 두 그래프가 대칭이에요. y는 마이너스 8에 대해서 두 그래프가 대칭이다. 어디서부터? a 이상에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x가 a 이상에서부터 gx라고 하는 친구는 fx를 마이너스 8에 대해서 대칭시킨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 어떤 그래프를 y는 fx라는 그래프를 y는 비대칭한다. 비대칭한다 이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바로 2b-y는 fx 즉 y는 2b-f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8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g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정적분을 잘 살펴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하라 하였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준식이는 절대치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fx 자, gx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fx 됐죠? 그리고 dx 그리고 절대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fx하고 마이너스 fx 지워지겠고요.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상수에 대한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6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16 곱하기 5. 자, 계산하시면 다시 마이너스 80의 절대값. 그럼 전체의 값은 80입니다. 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죠? 해설지 보고 한 100줄이 넘어가니까 많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내용을 갖다가 말로 풀어서 해설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해설지를 우리가 보고 공부를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축소시킨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야 한다. 선생님이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역시 공부는 어떤 컨디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유지하시고, 자, 이어지는 문제는 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15번 문항인데요. 15번. 자, 그림과 같이 y는 x의 제곱 플러스 1과 그림과 같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두 개의 2차 함수를 단순하게 y축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y축 평행 이동. 자, y축 평행 이동시켰는데 뭐라고 했냐면 위쪽에 있는 2차 곡선, 즉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아래쪽의 2차 함수 그래프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이 직선과, 즉 주어진 접선과 아래쪽의 2차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넓이에 대한 이야기. 알겠습니까? 넓이에 대한 이야기. 됐지? 우리가 단순하게 무엇을 한 거야? 바로 y축 평에 이동시킨 두 2차 함수에 있어서 한 2차 함수, 위쪽에 있는 2차 함수의 접선과 아래쪽에 있는 2차 함수의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답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답부터 이야기할게. 자, 요 접점을 t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이때에 만들어지는 접선, 즉 접선인데 이 t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 넓이는 항상 일정하다. 5번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을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형을 좀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잡한 두 개의 그래프라고 해도 평행 이동, 즉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단순한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라는 친구하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c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b가 c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과 같은 상황이고 a가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그림에 대한 제한을 위해서 a가 양수로 제한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항상 여기에 접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접점. 자, 접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이 t, at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시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f't를 구한다면 2a t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두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실제로 접선을 구해보면 y at의 제곱 마이너스 b라고 하는 녀석의 2at의 x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y는 2at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at의 제곱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으며 이 점과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립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연립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 친구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ax의 제곱, 자, 넘어가서 정리하니까 2atx. 자, 조금 복잡한데,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플러스 2at의 제곱. 됐습니까? 마이너스 at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까지 이꼴 0. 자, 좀 더 예쁘게 정리하자. ax의 제곱 마이너스 2atx 그리고 플러스 at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꼴 0이야.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됐죠?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알파와 베타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알파와 베타의 값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솔직하게 필요한 거, 요 넓이를 구할 때 이 넓이 공식 S는 6분의 절대치 A에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두 근의 차가 필요한 것이죠. 두 근의 차. 자, 두 근의 차니까 여러분들이 두 근의 차 공식 절대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절대치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4A의 제곱 T 됐습니까? 4A의 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4A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4A의 제곱 그 다음에 T의 제곱 플러스 4AB 그리고 마이너스 4C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라는 친구가 사라져버려요. T라는 친구가 사라져버리고 절대치 A분의 루트 4AB 마이너스 4C 따라서 이 절대치 A분의 바로 2 루트 AB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무엇이 바로 두근의 차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언제나 그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아하.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빨리 구해서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1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1. 그래서 x의 제곱은 2. 이 성질을 알고 있다면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2가 되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쉽다. 어떻게? 넓이 S는 6분의 최고 차이 개수는 1이 될 것이고 절대치 루트 2 마이너스니까 2 루트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성질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이만큼의 계산을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고 얘는 좀 쉬운 문제지만 상당히 어렵게 나와도 직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걸 하나 더 보아봤고요. 자,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11번 문제인데요. 1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익숙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2차 함수가 x절편이 두 개예요. 그런데 하나의 x절편이 0이고 또 다른 하나의 x절편이 양수인데 이때 특정 직선 x는 a에 대하여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가 서로 a와 b가 같은 경우 이 스몰 a의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자, 이랬을 때 두 종류의 학생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4라고 하는 녀석이 이 4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a의 얼마? 최고차이의 개수가 1일 때 얼마? 바로 3분의 2a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a의 값은 6입니다. 라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나오게 된 이유를 우리가 좀 간단히 알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물론 계산을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0에서부터 4까지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다 하면 정적분의 값이 0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dx 이렇게 썼더니 한번 해볼까? 3분의 4가 아니라 a까지잖아. 그지? 쏘리. 자, a까지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0에서부터 a까지 됐습니다. 그럼 3분의 1a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a의 제곱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a는
4보다 크죠? 양수죠? 그러니까 지워져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3분의 a라고 하는 친구가 2다. a의 값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 4라고 하는 녀석이 이 경계값 a의 3분의 2다. 그렇게 해서 a의 값이 6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런 모양의 이차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라고 한번 꺼볼게요. 베타. 됐죠? 근데 요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의 넓이가 같다. 이 이야기예요.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의 넓이가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차함수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일반화시켜 볼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A, 그리고 X, 그리고 X-알파. 이 알파라고 하는 친구가 무엇일까요? 0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적분 계산을 해버리면 0에서부터 베타까지. 됐죠? 그래서 a의 x에 x-알파 dx가 0이다. 라는 식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정리해 주시면은 이 녀석은, 자, 요거 전개하면은 ax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에 a,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a, 알파,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아이 뭐야, a를 진짜 바깥으로 뽑아 놓을 걸. 0에서부터 베타까지. 자, 그러면 a는 0이 아니니까 앞으로 뽑아 버리고, 그 다음에 뭐 또 뽑아 버릴 수 있습니까? 베타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에 a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a 알파 베타의 제곱 이꼴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베타도 알파도 a도 다 0이 아니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세웠으니까 그러면 다 지워지는 거야.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됐습니까? 또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나면 3분의 1 베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2분의 1 알파와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3분의 2 베타다. 즉 경계값의 3분의 2 부분, 즉 2대 1 내분점에 해당한다. 2대 1, 2대 1. 자, 여기가 얼마? 2대 1. 그죠? 색깔 좀 바꿀까요? 그죠? 자, 2대 1 이렇게 된다. 언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게 2차 함수일 때 그런 거야. 2차 함수일 때. 그렇지 않으면은 비율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뭐 3번 문제로 나온 거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적분하면 돼. 네, 선생님도 그냥 익숙하게 쓰다 보니 이 이야기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예전에 해드렸던 개념하고 중복되지 않게 내용을 좀 정해봤어요. 지금 요 이야기 한번 해줬고요. 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또 요 개념도 이렇게 증명까지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유리하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30번 문제인데 30번 문제 우리가 교육청 모의고사 30번 문제도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줄도 안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개념 강의를 해봤고요. 자, 이 개념 강의를 우리가 이렇게 시청하고 난 뒤에 우리 실전감 테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실전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